페이지의 첫 번째 일반각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삼각함수를 말하기 전에 일단 이런 단어가 필요해요. 자, 일반각입니다. 자, 뭐냐면 일단 약속부터 해보죠. 첫 번째.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때, 자, 그림을 그릴 때 시초선이라는 걸 먼저 연습할게요. 자, 세 글자. 시초선. 멋있죠? 한자. 시초선. 마치 시초는 처음처럼 처음이잖아요. 처음, 시초. 그래서 얘들아, 시초선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적당한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사람들은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말하기 전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주로 대문자 OX 쓰고 위에다가 화살표 쓰면서 중1 때 배웠던 기억납니까? 반직선 기호 알죠? 반직선 기호, 출발점과 목적지를 향해서 화살표 연결하면 이걸 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이거야. 예를 들어 원점, 여기 알파벳 O를 찍고 한쪽으로 뻗어나가는 요 OX를 사람들은 그냥 반직선 또는 시초선이구나 라고 불러요. 반직선. 괜찮습니까? 보이니? 자, 근데 시초선이 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동경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자, 동경. 한자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일단 동경이라는 건 수학에서 말하는 동경은 이겁니다. 자, 시초선과 출발점을 공유하는 적당한 반직선이에요. 자, 모두 정의가 다 선이에요. 반직선이. 그렇습니까?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지금 시초선 여기 있어. 오케이? 자, 근데 동경은 뭐냐면 시초선과 공유하는 모든 적당한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가볼게. 쌤, 저는 O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반직선 달려갈게요. 이거의 다른 반직선. 그때 그 이동을 사람들은 동경선이라고 불러요. 동경. 그렇습니까? 그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 얘들아, 시계가 도는 방향은 여긴 거나 이게 시계 방향이야. 시계 볼 줄은 알죠? 네. 시계 이렇게 돌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런 방향을 사람들은 시계의 반대 방향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라고 불러요. 네. 반대 방향, 시계의 반대. 그래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은 여러분들이 뭐 시계만 볼 줄 알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수학에서는 반시계를 오히려 좋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마치 양수처럼 시계가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을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수학자들은.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어떤 각, 시계 도는 방향을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어떤 각을 읽을 거라는 게 약속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거 각도기를 가져와서 30도짜리를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각도기를 가져와서 30도를 그릴 거라고. 그때 얘를 읽을 땐 이 동경이 30도를 플러스의 30도 이루고 있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동경이 있는 곳을 각도로 읽으면 시초선으로부터 그 선이 될 때까지의 각의 크기를 쟀을 때를 양의 방향으로, 반시계의 방향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플러스 30도라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쌤, 왜 시초선은 여긴데 이렇게 있습니까? 저는 시계가 더 좋은데요? 예? 시계가 좋다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초선으로부터 그 각이 될 때까지, 그 선이 될 때까지 시계 방향, 에 이 각으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좀 근데 길게 읽어야 돼요. 길게 읽어야 됩니다. 바로 마이너스 340도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여러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읽을 땐 플러스, 오케이? 시계 방향으로 읽을 땐 마이너스 붙이면서 각도 읽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330도에 마이너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니? 다시 시초선이 있어. 여기 O고 X예요. 괜찮습니까? 네. 쌤 좋아하는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90도보다 큰 거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91도. 91도요? 너무 어려워. 자, 이 시초선에다가 플러스 120도를 작도해보자. 자, 플러스 120도 반직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플러스는 방향이고요. 얘는 절대값인 거예요. 120도의 크기. 자 그러면 플러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니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하다가 120도가 되는 곳에 선을 그리면 대충 러프하게 화살표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반시계로 읽었다 120도라고 플러스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습니까? 네. 근데 이 120도를 이루는 선, 동경을 다른 방법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어도 될까? 살짝 변태기가 있는 분들은 쌤 여기로부터 이게 안 나오고 반대로 가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는 240도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240이라고 쓰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냥 이루는 각을 음수로 읽었네, 시계 방향으로 굳이 읽었네 라고 표현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근데 그럼 그런 식으로 좀 약속을 해볼게. 자 쌤 근데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나요? 자 시초선이 있어 OX. 자 이번에는 가보자 350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350도 나타내는 선을 그리기. 350도니까 지금 플러스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 자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330도 될 때까지 멈추면 돼요. 그러면 한 350도면 여기쯤에 있겠죠? 네. 암산되십니까? 네. 네. 350도. 양각으로 읽으면, 양수인 각을 양각이라고 불러요. 양각으로 읽으면 350도예요. 음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이면서 10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부호를 붙이면서 읽는다. 끝났습니까? 네. 할 수 있겠니? 네.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는 선이구나. 자, 근데 각이 클 때는 야, 각이 졸래 커요. 여기 반직선 시초선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야, 780도 그려봐. 780도도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360. 좋아요. 자, 얘는 굳이 여기까지 더하면 720도고 80이 되려면 60도 더하면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780도도 여기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60도 더 가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를 선으로 그리면 여기가 플러스에 780도라고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한 바퀴 동거랑 두 바퀴 동거를 생략해서 그리면 그냥 이쪽 한 선이거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니?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각도를 그린다는 건 결국 780도나 물결, 60도나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결국에 놓인 선의 위치는 겹치니까. 겹치니까라는 표현 이해되니? 돌고 그리면 그 큰 각을 그리면 어차피 작은 각을 그린 거랑 겹치는 걸로 볼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쌤 저는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00도를 작도하고 싶어요. 300도를 그리고 싶어. 근데 마이너스 300도를 그리면 어차피 얘랑 똑같겠죠. 가 머릿속에 지나가요. 괜찮습니까? 네. 왜죠? 해보자. 시계 방향으로서 300도예요. 그러면 이 기준선으로부터 시계 방향 300 그러면은 간 다음에 60도 반대로 가면 되니까 여기랑 똑같겠죠. 그래서 자 이런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각을 바라봤을 때 똑같은 거네, 다른 거네, 같은 각도네, 다른 각도네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동경이라는 건 시초선과 출발점을 공유하는 적당한 직선. 예를 들어 이렇게 빨간기로 그릴게요. 자, 근데 이 빨간 선이 이루는 적당한 양각, 양의 각도를 양각이라고 이렇게. 이 양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잡을게. 40도, 50도 알파도야. 그치? 그러면 이 알파만큼 이루는 이 선의 크기를 읽을 때는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다시 이 선이 되게 하는 여러 각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모두 모아라 라고 해서 일반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부분 모든 각, 일반각. 자, 일반각을 주로 세타라고 표기하고요.
번데기 기호 세타입니다. 세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림에서 보이는 양의 크기 알파를 360도의 배수에다가 더하면 된다는 꼴입니다. 자, 360도의 배수에 더한다 알파를. 그럼 얘랑 얘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 동의하십니까? 다시 360의 n, 이 n이 뭐냐면 얘들아 n은 뭔지도 알아야 돼. n은 듣고 있니? 네. n은 아무 정수예요. 자, 여기 등장한 n은 그냥 니들이 원하는 적당한 정수면 돼요.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그리고 30도에 붙이고 더하기 알파하면 세타라는 값은 이 빨간 선을 이루는 모든 각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표현인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일반각을 부를 때는 360n 더하기 알파꼴로 적기로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알파라는 찌꺼기, 아니 이제부터 찌꺼기라고 부를 건데 찌꺼기. 이 알파는 0 이상이고 360도보다 작은 적당한 각으로 가져오시는 게 수학적 예의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관습이에요. 예의는 0과 360도 사이에 들어가는 수로 가져와서 붙여주시면 보기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내가 그려줄게 마음대로 할게 잠깐만 내 마음대로야? 턱수에 만지면서 이거 1100도야 쌤 뭐라고요? 1100도야 1100도야 아니 미안해 1120도로 하자 아무튼 해봤어요 에이 좀 크게 할까요? 번복해서 미안해 1200도라고 할게요 야 1200도야 근데 1200도인 건 알겠는데 그 빨간 선 동경이 이루는 각을 일반 각으로 간결하게 써봐 이 빨간 선이 놓인 자리를 일반 각 표현으로 한번 읽어봐 이 사람들은 세타라고 부르고 자 여기를 지금 세타라고 잡은 거야 이 각의 크기 세타 네. 근데 세타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 360. 일단 360의 n을 적습니다 360n 더하기 적당한 알파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얘들아 1100에 1200에 적당한 알파는 몇일까? 1100에 1200에 적당한 알파예요 바퀴수 말고요 각도요 이 바퀴 n 말고요 이 더해지는 뒤에 거를 적어야 돼요 바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도 120도라는 걸 빠르게 암산했을 겁니다 자, 왜 120도죠? 저게 360 곱하기 3 해서 빼는 거? 자, 여기서 부르는 일반각은 세타라는 건 360의 배수에다가 알파를 덧셈해서 둘 수 있다라는 관계식이야. 자, 근데 1200도 너무 크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자기 자신에서 320도를 여러 번 뺐을 때 자, 큰 각에서 360 버리고 360 버리고 버렸을 때 가장 낮출 수 있는 각도를 찾아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1200에서 360 빼면은 아직 800 몇이니까 각도가 크죠? 암산돼요? 네. 한 번만 빼면은 각이 너무 커요. 왜? 320을 두 번 빼면요? 아직도 커요. 자, 이거 우리 나중에 위해서 배우자. 360의 배수는 미리 각의 크기를 어림할게요. 자, 360도. 두 배 몇이에요? 720. 720도. 세 배 몇이에요? 180. 땡! 저 380. 일단 4개까지 외우는 거 추천해. 5개까지 면 좋은데. 1배, 2배, 3배, 4배까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화질로 나오는 자주 보는 수치일 텐데. 1440. 40. 아 내가 했는데. 다섯 배는 1800도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아가는 걸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출제자가 준 각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요. 1200도를 그린 것이다? 그러면 알자는 몇이지? 이거의 알자. 바퀴를 버리면 이 각을 알자로 나타내면 1200도에 충분히 가까운 걸 빼면 되겠지. 네. 그럼 1200도에 충분히 가까운 거는 뺐을 때 이건 예언하는 거 쌤 머릿속에 암산할 거예요. 그래서 1200에서 1080 빼서 빼면 120이 남으니까 얘는
120도로 낮출 수 있는 거야. 1200을 낮추는 거예요. 보기 좋은 각으로. 이해됩니까? 네. 근데 빼도 되고요. 더해도 됩니다. 다 빼도 되지만 반대로 더해도 각은 변함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10초선이 있어. 가보자. 여기 OX야. 네. 오케이? 자,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미안해요. 얘들아,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00도야. 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800도를 그린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동경의 선은 일반각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읽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대신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80. 근데 음수는 인정하지. 자, 마이너스 80이어도 더 바꾸세요. 0과 320도 사이로 읽을 수 있게끔 각을 양각으로 읽는 게 수학적 관습이에요. 양수로 읽어주세요가 쌤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럼 빨간 선은 여러분들 아마도 280. 마이너스 800도를 그린 것이라 하더라도 320도를 여러 번 더하고 더해서 양각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지금은 720만 더하면 부족하죠. 네, 1080. 그렇죠. 과감하게 1080을 더하면 돼요. 몇 나옵니까? 280. 280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각은 280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얘는 대표각이에요. 다시 이건 대표로 읽는 각이고, 일반각이라는 건 이제 뭐하자? 마이너스 800도를 이루는 선의 일반각 표기는 세타는 360에 몰라요 더하기 n은 몰라도 돼요. 뒤에 거 말면 돼요. 280도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 여기서의 약속들은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하나의 선을 여러 각으로 읽을 수 있다. 여러 각 360에 n 더하기 찌꺼기 280도라는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네.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옆에 3번 박스까지 갈 거거든요. 그럼 3번은 뭐냐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리메이크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새롭게 바꿔서 약속하는 겁니다. 자, 좌표 평면은 뭐가 뭔지 아시죠?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때 얘들아,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좌표 평면에서 가장 시초선으로 두기 좋은 건 어디가 편리할까? 이건 수학적 관습이에요. 여기는 시초선 잡아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기준만 잡으면 돼. 기준. 자, 기준이는 하나의 관습선이에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주로 이쪽과 동서남북 중에서 그냥 원점의 오른쪽 부분 여기를 시초선으로 보는 게 가장 정석이거든요. 가장 바람직하다. 이쪽을 시초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초선을 X축의 오른쪽 부분 X축의 오른쪽 부분으로 잡으면 자, 우리는 모든 동경 반직선들을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하나분면인지를 각의 크기만 봐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각의 크기만 보면 예측할 수 있다. 듣고 있니? 네. 첫 번째, 얘들아, 만약에 1사분면에 놓이는 동경이 있다고 치자. 그럼 1사분면에 놓이는 동경은 이 각의 크기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이 각의 크기, 양각으로 읽자, 양수라고. 네. 바로 동경이 1사분면에 잘 놓여 있다고 치면 이 각의 크기는 바로 0과 90도 사이겠죠. 0도와 90도 사이겠지. 이해되니? 네. 2사분면에 놓인 각은요. 요 동경선은 각의 크기를 읽으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가능할까?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죠. 그래서 얘는 90도부터 180도 사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3, 4분면에 놓인 한 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3, 4분면에 놓인 각을 270. 시초선으로부터 가고 가야 되니까 이만큼을 읽어야 돼. 그럼 여기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죠. 이해됩니까? 네. 9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선으로 읽을 수 있어. 자, 마지막 돌고 돌아서 4사분면으로 갈게요. 여기 놓인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놓인 선의 이름은 이가 이만큼이 답인데 이거는
270도보다 살짝 크고 160. 360도보다 작다는 게 보장이 되는 각일 거예요. 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죠. 더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각을 넘을 수도 있겠죠. 400도. 400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400도는 몇 사분면일까요? 자, 각이 너무 지저분하게 크면 줄이세요. 줄이자. 얘는 몇 도랑 같은 거 줄이니? 360을 빼. 그럼 40도랑 같은 치고 나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인 걸 알 수 있어. 괜찮습니까?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500도 야 1500도짜리의 선은 몇 사분면에 놓여 있을 건지 막 상상해봐 라고 물어봤어. 몇 사분면입니까? 얘는 1사분면이죠. 1사분면. 얘도 1사분면이죠. 왜죠? 360도를 여러 번 빼요. 그럼 1500도를 낮추면 40도, 60도랑 같은 거지. 네. 60도랑 같은, 비슷한 거잖아. 겹치잖아. 그러니까 얘도 1사분면이에요. 이렇습니까? 네. 선생님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 500도를 물어봤어요. 자, 얘는 몇 사분면에 놓이는 선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500도를 그려보면 그 선의 위치. 자, 이걸 빨리 감탄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의 사분면. 자, 일단 720도를 더하고 싶은 게 기본 소양이에요. 오케이? 그럼 더해서 알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진행하면 220도랑 같은 역할이다. 그럼 220도니까 90도, 180도, 110도 이 세 개의 동경 중에서 270도보다 작고 180도보다 큰 거니까 3사분면이겠지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책에 써있는 거 저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몇 사분면에 놓인 각은 예측할 수 있어요. 바로 뭔데? 일반각의 360n 뒤에 거. 다시 세타가 360에 n이 붙어 있으면서 알파꼴로 표기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표각이라고 부르고 얘는 전체각이라고 불러요. 대표? 전체. 세타의 전체야. 근데 어차피 세타를 읽을 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바퀴를 무시하면 얘가 그냥 그 각도인 거잖아. 네. 이해됐어? 따라서 세타가 이런 꼴일 때 1사분면에 놓여있다를 만족하는 선의 관계식은 뭐겠어? 세타가 있으면 되게 희망해. 제발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세타의 뒤에 거, 세타의 360의 뒤에 거 있잖아요. 이 알파가 0도랑 90도인지 확인하면 돼요. 그냥 이거보다 크고 저거 작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해됐니? 전부를 보지 말고 일부분만 보라. 알파만 보면 돼. 오케이? 2사분면은요? 2사분면일 때는 알파라는 놈의 상태가 몇일까? 2사분면일 시에 바로 그 알파는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겠다라는. 오케이? 3사분면은요? 3사분면의 양극 경계를 알아야 돼. 경계 180도보다 크고 270보다 작다. 4사분면이 되려면요? 270. 바로 270 초과이면서 360 미만인 수인지 그 조사만 하면은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걸 책에서 세타를 이루는 뒤에 거 360n의 뒤에 이거 바퀴라서 무시하면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제가 4번 박스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 적용할 건데 4번은 꼭 외우시기 하랍니다. 4번은 일단 미리 배우십시오.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우니까 이따가 문제로 적용할 겁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트 시간이에요. 미술 시간인데 연습 문제부터 그리시고 자, 그림을 나타내시고 출제자가 원하는 각도를 그려보세요. 그럼 일단 10초선 세팅을 해야 돼요. 10초선 세팅이 뭔 말입니까? X축과 반듯하게 X축과 반듯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보세요. 각도의 방향을 읽을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그쪽으로 읽으면 안 되죠. 항상 기준선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쪽으로 가야죠. 화살표
화살표를 적어줘야 돼. 화살표. 그 화살표 말고요. 각도도 화살표로 적어줘야 돼요. 각도도 화살표. 반직선도 화살표지만 각도도 화살표로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는 겁니다. 화살표가 어렵네. 반시계 방향은 다 이렇게. 헷갈리네. 제가 봤을 때 시계를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일상생활을 보면 시계가 보는 방향이 저런 이상한 거예요. 전자시계를 많이 봐가지고. 이게 요즘 이제 MZ 세대들의 문제. 디지털 시계에 너무 이제 익숙해서 시계가 어디서도 잘 모를 때 헷갈려요. 각도가 크거나 작아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적당히 어림 잡아서 그리면 돼요. 2번도 해요. 하세요. 얘들아 1번 같은 경우는 됐습니까? 얘들아 이거 알파벳 쓰자. 자, O, X 적어놓고 45도가 되기만 하니까 이만큼 각도를 그리고 요만큼을 45도 한 것이다 라고 화살표 그려주시면 돼요. 네. 2번은요 반직선 그려놓고 수익 만들면서 마이너스 250도가 되기만 해. 그럼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서 250도 가면은 90도. 마이너스 250도요. 네. 110도. 한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죠. 80을 되는 이렇게 마이너스 250도를 그린 것이다. 180도에다가 70도 더한 거거든요. 마이너스로. 네. 그럼 세 번째 플러스 630도를 그려라. 630도 어디쯤이요? 630도를 그리래. 270도.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보자. 돌리면 270도랑 같은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한 이쯤에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10초선을 여기를 잡았고 돌린 것이다. 오케이. 물론 여기다 화살표 또 한데 귀찮아서 그냥 닿을 때까지 네. 선이 될 때까지. 4번은요. 마이너스 750도를 그려야 돼. 10초선 세팅해. OX. 세팅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750도를 작동하면 돼요. 눈금자랑 컴퍼스 이용해서 그 각도의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330이네요. 마이너스 750도 그리는 거 맞지?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330. 적당히 손이 여기 팀에 멈춰 있어야 되죠.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이 마이너스 750도를 그린 것이에요. 라고 화살표 적어주시면 돼요. 물론 마이너스 30도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랑 같은 말인 거예요. 아. 얘는 말뚝을 박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잘못. 얘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감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런다고? 근데 반복해보세요. 네. 자, 2번은 뭐래? 그려져 있으면 읽으면 돼요. 자, 그려져 있으면 읽기. 일반각으로 읽으래, 문제에서. 그러면 2번은 각각의 1, 2, 3, 4번의 각을 일반각 표기로 읽으면 어떻게 돼? 세타는 수학적 기호야. 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타. 각도는이에요. 그 그림의 각도는 뭐야? 70도긴 한데 70도로 그려져 있긴 한데 표기법은 뭐다? 360도의 n이라는 몰라요를 적고 얘는 모르는 거죠. n 바퀴 2바퀴인데 모르는 거예요. 360에 n 적고 70을 뒤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이게 그냥 일반각 표기법이야. n 플러스 알파. 알파꼴로 이 알파가 지금 70인 경우고요. 2번은요.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각도로 읽어봐. 그 70으로. 그럼 세타는 두 번째 거는 360의 n은 기본 소양이에요. 그냥 적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바퀴, 몇 바퀴 몰라. 하지만 150도는 눈에 보이죠. 네. 좋아요. 3번은요. 세타는 적으면서 세타는 같아질 거야. 일반각은 이거야. 제가 이렇게 적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한데 3번은 살짝 의심스럽죠. 마이너스 140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음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양수를 좋아하는 게 편리하지. 그럼 마이너스 140도라는 게 그려져 있지만 양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 양각으로 읽으면 220도로 대신할 수 있죠. 140도지만 마이너스 140도지만 220도로 바꿔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기 좋으니까. 보기 좋으니까요. 네 번째 세타는요? 저건 360도에 n 적으면서 360 n 310. 30도 n 뒤에 거
310도 좋아요. 도를 동그라미 적으시면 돼요. 저 빠른 시간 동그라미 안 쓰는 분들 그냥 마음에 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20번은 뭘까?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자, 3번부터는 이제 단계별로 풀어요. 3번은 뭐야? 그림 없지. 근데 그냥 숫자만 봤을 때 그래요. 저 도는 문제에 주어진 도는 일반각으로 나타내서 그 각도를 연장하면 그 각도를 연장해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 3번 문제야. 322번 80도를 연장해봐. 그러면 그 각도랑 같은 게 몇 개 있어? 그냥 그 일반각으로 적으면 80도를 연장한다는 느낌이에요. 80도랑 같은 거. 뭐 있죠? 80도랑 같은 거. 바로 그냥 360에 n 적으면서 80 쓰면 될까요? 네. 1번 정답이에요. 그냥 80이니까 80이죠. 이해되니? 이거는 세타 안 적어요? 세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지금은 안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세타 항상 적거든요. 자, 2번 420도를 이루는 각을 일반각 표기법으로 적으면 길게 적어줘야 돼요. 420을 일반각으로 적어. 어떻게 됩니까? 360. 360에 몰라요가 있어요. 물론 1인 거 아는데 420이니까 1이거든요. 다음은 60도 하면 될까요? 네. 잘했습니다. 3번짜리는요. 야, 만약 1000도짜리를 일반각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봐. 음수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만약 1000 뭐야 이게? 80. 그럼 360에 n을 적으면서 1000도. 만약 1000도를 바꿔주시면 돼요. 빨리 암산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유랑이 추천이에요. 진짜 5개로 외우네요. 네, 맞아. 만약 1000이 양수가 될 때까지 360을 배수를 더해. 옮겨. 그럼 1080을 더하면 되겠지. 네. 그치? 80. 자, 네 번째 짤이는요. 만약 1300. 엄청 음수네, 각도가. 얘는 360에 n 적으면서 몰라요 뒤에 거. 140. 140? 네.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이쁘게 나타내는 표현법, 각을 일반각으로 준다라는 그냥 수학적 관습이니까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편리하잖아요. 단위로 통일해야지. 양수. 괜찮습니까? 323번 주제가 뭐야?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기. 자, 각도의 크기가 몇 사분면인지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셔야 됩니다. 0도부터 90도 사이, 90도부터 180도 사이, 180도부터 270도 사이, 270도부터 360도 사이는 1,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네. 자, 1번의 예시. 야, 620도 몇 사분면이 이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디쯤에 있을까요? 제 3, 4분면. 일단 항등식을 빼요. 몇 자리에는? 260이요. 일단 620을 줄이면 260도죠. 네. 260도니까 3, 4분면인 것도 완성되십니까? 네. 3, 4분면. 두 번째 놈은요. 음수네요. 쫄지 마세요. 음수는 죽이면 돼요. 180도를 나타내면 몇 사분면이 있을까요? 제 1사분면 좋아요. 왜냐면 40도짜리니까 720을 덧셈하면 40이 되잖아요. 4사분면 1230도는 너무 커. 제 2사분면. 도야 1080을 빼면 되니까 150도랑 같은 거지. 네. 150도랑 같은 거니까 2사분면이겠네. 그치? 2사분면 4번 1500도의 마이너스 4사분면. 300. 네. 1800을 더하면 300도니까 네. 300도는 1, 2, 3, 4 분면은 4. 4사분면이죠. 네. 사실상 오늘 배우는 거는 생활점수 들어가기 위한 초반부인데 그냥 약속이에요. 그냥 미술 시간이에요. 저렇게 하나보다 받아들이시고 계산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배고픕니다. 얘들아, 옆에 대표 문제 1번 보입니까? 대표 문제 1번 보여요? 네. 자, 다음 각을 대표 위에 설명서 읽고 해보자. 360도의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기문에 있는 각을 모두 양각이 되도록 360도를 더하거나 빼면 돼요. 그러면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가장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건 혹시 4번일까요? 네. 왜냐면 400도짜리는 40도로 바뀌니까 알파가 40도짜리니까 작죠. 네. 나머지는 720이나 320 막 더하거나 빼면 뒤에 숫자가 다 비교적 큰 편이에요. 비교적 큰 편인 거 이해되죠? 네. 그다음에 2번. 근데 2번 문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2번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리죠? 얘들아 필수 문제 이번에 세타 가. 얘들아 세타라는 각도가 제1사분면이에요. 그때 3분의 세타라는 새로운 각도를 나타내면 얘는 제 몇 사분면일까요? 이거 일단 원리만 알아도 돼요. 쌤, 세타가 1사분면인데 3분의 세타면 당연히 1사분면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 봐봐. 그림 그려줄게. 삐빅, 삐빅이야. 세타가 1사분면에 고정되어 있을 때 1사분면이에요. 여기 세타. 그럼 세타가 1사분면이면 당연히 세타를 3으로 나누면 각도를 3등분 하면 되니까 쌤 이게 아닙니까? 다시 세타가 있다고 치면 각도를 3으로 나눠서 엄청 작아질 테니까 1사분면 아닌가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1사분면의 선을 3으로 나눠도 그 각도는 1사분면인 것 같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그거를 잘 아는 게 고수입니다. 1이니까 1일까요? 1사분면이니까 쌤 요렇게니까 3등분 하면은 여기잖아요. 1사분면 맞잖아요. 아니라고. 왜? 착시현상이죠. 착시현상이 뭐예요? 세타는 1사분면이라고 했지 360도보다 작다는 말이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세요. 세타가 그냥 어떤 각인 거지 엄청 큰 각일 수도 있고 엄청 작은 각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쌤 여기 세타가 1사분면이긴 한데 이 세타가 예를 들어 390도로 쳐봐. 빠르면 되거든요. 390도 1사분면이에요. 하지만 3으로 넘어보세요. 130도로 바뀌니까 걔는 새롭게 그리면 여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1사분면에 놓였으니까 나누기 3에서 1사분면이겠지. 그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될까요? 얘들아? 거기 책에 있는 풀이대로 하시면 돼요.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자 이거 봐. 가보자. 자 세타가 1사분면이니까 우리가 일반각 표현을 쓰면은 자 일반각이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사분면인데 360n 플러스 알파로 둘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의 알파는 강조해 주셔야 돼요. 자, 세타는 자기소개하면 이런 거 더하기 저런 건데 알파는 1사분면에 넣어야 되니까 0도부터 90도라는 걸 일단 설정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여기 부분만 0도부터 90도인 거고 앞에 누인 수는 모르는 거예요. 360의 배수.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이렇게 둔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각을 표현해보자. 우리 세타를 3으로 나누기 희망하자. 다시 과거랑 현재가 있어. 얘가 현재야, 현재. 현재를 구해야 돼. 그럼 3분의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의 자기소개를 나누기 3을 동시에 보자. 그럼 얘들아 여기는 3으로 나눌 거고요. 여기도 3으로 나누면 여전히 같을 거예요. 자 근데 왼쪽은 3분의 세타는 소개할 수 있다.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 저들은 얘는 전체를 이루는 수를 하트 공식으로 쪼개는 거야. 하트 공식으로 3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여긴 약분되면서 120도죠. 네. 120도 n이 나와요. 플러스 찍버기의 3등분 3분의 r.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이라는 문자 자리에 아무 정수를 대입해 보면 돼요. 아무 니들이 원하는 깨끗한 정수요. 0, 1, 2, 3, 4 0, 1, 2, 3, 4 자 정수를 대입해 볼게요. 오케이? 대입하자. 내가 C축을 그릴게. 이렇게 X축, Y축.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120도 N의 이 N이 정수의 최초 0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을 대입하고 붙여보세요. n에다가 0을 대입하고 곱하기 연결과 더하기 연결을 붙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n이 0인 경우는 여기가 사라지겠죠? 그럼 3분의 세타는 100% 같은 거야. 3분의 알파랑 같은 거야. 근데 아까 알파가 0도랑 90도 사이였으니까
3으로 나눠도 얘는 0과 30도 사이겠지. 이해되니 지윤아? 네. 너무 때리는 것 같은데 아니니? 네. 자, n이 0인 경우는 대입해서 붙이면 어딘가 여기 될 거예요. 3분의 알파는 어떤 각을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0 말고 다른 점수 한번 1 대입해 볼까? 자, n에다가 1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봐. 그럼 3분 세타는 어떻게 결정돼? 결정됐나? 얘는 1 넣으세요. 붙이면 돼요.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 근데 얘를 어림에서 그려봐요. 어림 잡아서 그려봐. 120도 간 다음에 3분의 알파 더하면 되니까 그래봤자 2, 3분 되겠지. 그래봤자 2, 3분 아니겠습니까? 이 n일 때는 한 이쯤일까요? 네. 러프하게 그리자. 대충 120도 간 다음에 3분의 알파 더간 각이 더하기. 이해되니? 네. 그러면 2, 3분에 놓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여기서 점프한 거예요. 여기로. 자, n이 2로 한번 해보자. 자, 1일 때 다음 거 2인 것 같아. 얘다가 이제 2를 재활용하면은 240도 플러스죠. 다시 한번. n이 2인 경우는 240도 더하기 3분의 찌꺼기. 알파가 나와요. 찌꺼기 알파. 근데 얘는 어림 잡으면 졸래 많이. 찌! 손이 안 벌어지면 손이 안 벌어. 같이 3분의 알파 더 가봐. 그러면 여기 어딘가겠죠. 그래봤자 여기 어딘가. 네. 3, 3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대입해보자. n이 3일 때. 사실 자, n에다가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일단 3을 집어넣으세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360도예요. 그러면 무시 가능하죠. 한 바퀴니까 무시 가능해요. 그러면 3분의 알파를 그린 거니까 아까 서과 똑같겠습니다. 바람김 보입니까? 바람김. 따다당. 따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면 돼? 될 수 있는 모든 사분면은 1, 4분면 가능, 2, 4분면 가능, 3, 4분면 가능, 4, 4분면은 불가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일반각 표기를 해놓고 0, 1, 2, 3, 4 대입한다. 오케이? 0, 1, 2, 3, 4 대입해야 돼. 물론 식을 간결하게 해야죠. 세타라는 수에다가 나누기 3 해서 원하는 수를 만들어요. 3분의 세타. 근데 이거를 약분해보니까 120도 n 더하기 3분의 알파인데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각도를 그리면 여기 가능하겠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60이 될 때까지 n을 0, 1, 2, 3, 4 막 대입해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난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지금 밑에 분명히 오고 괜찮아요. 이거 오래 공부하는 걸 보면은 기다리실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명만 한 번 얘들아 필수형 3번이거든? 한쪽이에요. 한 개로 붙어. 134쪽. 네. 얘들아 이거 동경의 위치 관계 세트로 외웁시다. 자, 동경의 위치 관계 일단 쉬운 문제는 4가지, 싸가지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만 일단 외웁시다. 오케이? 자, 참고로 지금은 2라고 붙일게요. 2개의 동경에 나올 수 있는 그림 관계. 지금 첫 번째 겁니다. 자, 봐봐. 만약에 얘들아 여기 내가 x축과 y축을 보여줘. 이사님. 자, 근데 x축과 y축이 있는데 두 동경을 독립적으로 그려볼게. 첫 번째는 이거야. 여기 한 마리. 시계 방향의 반대. 자, 반시계 방향으로 내가 알파를 이뤘다고 칠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다른 평면에다가 내가 여기 베타라는 각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그냥 알파랑 독립적으로 베타를 그린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쪽 동경과 저쪽 동경을 서로 포개어서 그렸을 때 일치가 되려면 다시 한쪽 동경과 다른 한쪽 동경이 서로 포개어진다. 일치하는 경우는 언제 있어야 이거 공식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거든요. 언제 일치할까요? 애들 뵀을 때 같을 때. 바로 알파를 이루는 각과 베타를 이루는 각이 서로 똑같다라고 주장하려면 바로 서로 뺐더니 다시 서로 빼봤을 때 360의 배수가 남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판별법이에요. 자, 각이 포개어진다의 같은 말. 뺐더니 360의 배수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네. 두 번째,
서로 반대 방향은 뭘까요? 이런 반대 방향이야? 자, 가보자. 자, 얘가 알파야. 베타는 저렇게. 난 여기로 지금 연장이 이렇게 베타. 여기까지가 베타야. 그래서 잘 봐야 돼. 각도의 표기를 봐세요. 네. 베타, 알파. 기준선은 여기 x축이에요. 자, 그러면 선과 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 걸어주려면 어떤 관계에 의해서일까요? 항상 될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만 될 겁니다. 바로 잘 들어보세요. 상대적으로 큰 각에서 상대방을 뺐을 때가 나와야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 뭐가 돼야 될까요? 이 그림을 잘 해볼게요. 큰 각에서 장각을 빼면 180도 차이가 되는 거 보여요. 대가리 눌러보세요. 180도 보이십니까? 즉 180도가 보장돼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80도를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360의 배수가 더 들어있어도 문제가 없죠. 어차피 바퀴수니까 바퀴수. 네. 그래서 180도를 보장하면서 360의 배수가 나온다면 뺐을 때 180도가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X축 대칭은 어떨까요? 수학에서 자주 나오는 거. X축 대칭인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려볼게요. 자, 삐빅이야. 오케이? 네. 대충 알파를 먼저 예각처럼 그릴게요. 얘들아, 알파를 예각처럼 그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선과 X축 방향으로 포기어지는 다른 선. 다른 선이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베타도라고 이렇게 베타라고 부르요. 잠깐만요. 항상 수학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세요? 자, 베타. 자, 그러면 알파가 된다랑 베타가 된다가 서로 X축 대칭이려면 이 각도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요? 자, 이걸 한글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뒤집혀진 두 선은 각도로 환산하면 어떤 관계인가요? 대칭. 그러니까 대칭인 건 맞는데 그럼 이 그림에 각도를 수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알파. 죄송합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건 두 각을 이번에는 더해봤더니겠죠. 궁금해서 각의 크기랑 각의 크기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더는 어떻게 되겠어? 한 바퀴가 나오겠지. 이거를 밀면 여기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면 한 바퀴 차이가 나니까 바로 360의 배수라는 관계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패턴입니다. X축 대칭은 더했더니 36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자, Y축 대칭은 뭘까요? 자, Y축 대칭의 대표 그림 내가 그려줄게. 자, 알파. Y축 대칭으로 적은 거 베타. 그러면 이 두 선과 선이 존재한다고 치면 각은 몇 도로 이루고 있는지를 환산해봐. Y축 대칭이 되고 있을 때 대칭. 이것도 더 있을 때겠죠? 빼는 것보단 더하는 게 편리하겠지. 이거 빼는 건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그래서 이것도 바로 두 각을 합쳐봤더니 이걸 옆으로 밀면 여기니까 180도가 나와야 되겠죠. 180도 플러스 360의 배수라는 추가 조건만 더 붙여주면은 보장이 된다는 게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네 가지 패턴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등호 설정하는 걸 외우면 돼요. 등호. 자, 그럼 일단 대표 문제 어떻게 있어? 일단 네 가지를 일단 소개해주고 그 중에 하나인 것만 풀어보자. 자, 뭐라 돼 있니? 세타를 나타내는 분명과 5세타를 나타내는 분명이 일치야. 그럼 일치란 말이 붙었으니까 뭐였지 머릿속 들어가. 일치할 조건. 세타를 이루는 각과 5세타를 이루는 각이 서로 일치란 말이 붙었어. 일치할 때가 뭐였지를 머릿속에 따라가야 돼. 선과 선이 일치는 뭐였어? 자, 둘 중에 하나야. 뺐더니가 먼저야, 더했더니가 먼저야. 이걸 구해주세요. 뺐더니가 나와야 돼? 더했더니가. 뺐더니예요, 맞아요. 이말 이해되니? 네. 일치는 뺐더니예요. 왜냐면 선을 보세요. 각도를 빼야 사라지니까 한 바퀴가 넘는 거야, 한 바퀴. 오케이? 그래서 뺐더니인데 누가 더 크니 상대적으로? 세타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한쪽 각에서 다른 각을 뺐더니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야 된다. 일치는 뺐더니 다음 거 뭐였어? 360의 n배. 이게 일단은 들어왔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식에다가 올려놓고 풀자. 여기 정리할 수 있지. 서로 동류항이니까 세타 세타. 어떻게 돼? 4세타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만큼. 3분의 배수만큼.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4의 배수, 4의 배수 나오면 어떻게 돼? 세타 하나까지 나오죠. 90에 90도의 n, 90n.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등장한 n은 뭐였지를 계속 여러분들은 까먹을 때마다 떠올리셔야 돼요. n은 뭐예요? 아무 정수. 니들이 원하는 모든 정수예요.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모든 정수예요. 그럼 n에다가 수치 대입법을 해보면 돼요. 자, 수치 대입법. 적당한 수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근데 얘들아, 만약에, 거기 문제 뭐할 수 있냐면, 하나 써있습니다. 문제서, 세타가 걸어요. 맨 마지막 줄 보이니? 단, 세타는 0보다는 커야 되면서, 36다는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절히 대입해 봐야 돼요. 자, 적당히 대입해보자. 첫 번째, n에다가 0 대입하는 순간, 많아져. 0도는 안 돼요. 꺼져. n에다가 1 대입해도 되나요? 90도니까 들어가죠. 통과. n에다가 2 대입하면요? 180도니까 이보다 작죠? 들어가요. 3 대입하면요? 270도에 들어가죠. 4 대입하면요? 이제부터는 30도니까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대입할 때 세타가 나올 수 있다라는 90도, 180도, 270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연장해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한번 아래쪽에 키포인트 있죠? 키포인트 저거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가지 패턴